네, 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과 댓글 꼭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원전 불공정 합의 논란에 따라 가지고 두산 에너빌리티 필두로 원전주가 대폭락을 했습니다. 해당 내용 자세하게 분석을 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에게 원전주 투자 전략 체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올해 상반기 내내 원전 관련주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한 50번은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종목들 세 자릿수 100%, 200% 이런 급등세 나타나게 됐는데 지금 현재 이 급등을 하는 부분은 단기적인 부분입니다. 아직 이 두산에너빌리티나 원전 기업들에게 5년, 10년 단위로 펼쳐지게 되는 원전 르네상스의 실적이 가미가 된 것이 없거든요. 기대감으로만 오른 거예요. 결국에 실적이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터지게 되면서 이제 올라가는 것들, 이게 이제 주가 전성기로 봐야 되기 때문에 해당 부분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1월에 올해 1월이었죠. 지재권 분쟁을 종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 비밀 유지 이제 합의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오면 안 됐는데 이게 일단은 노출이 됐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대통령실에서 체코 원전 수출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를 하게 되면서 원전주가 급락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해당 합의문이 1월부터 나타나게 되면서 이 내용이 대략적으로 어떤 것들이다 라고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합의문이 아예 노출이 되어버린 거는 이번이 처음이죠. 근데 이번에 자세한 부분들을 나타나게 되면서 지재권 비용이 예상보다 저렴한 것으로 지금 좀 체크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제3세계 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독점 수주가 가능해지게 된 거거든요. 다음 주 이제 한미 정상회담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서 한국과 미국 원전 협력 강화 논의가 나타나게 되면서 원전 관련주의 전반적인 불확실성이 단기적인 해소가 이 국면에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원전주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올해 1월 맺은 지적재산권 분쟁 종료 합의문이 불공정 합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언론 보도로 나타나게 되면서 엄청난 파장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로 이제 뭐 한수원 사장 불러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사장 출신인 현재 이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죠. 산업부 장관 뭐 인터뷰도 뜨고 뭐 난리가 나고 있는데 지금 해당 이 합의문에서 체코를 제외한 유럽 그리고 북미 전 지역에 대한 수주 활동이 사실상 중단으로 합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부분이 이제 나타나게 되면서 수주 성과를 위해 가지고 국익을 포기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체코 원전 뒤집어 엎어지지 말고 전 정부에서 이거 수주 성과를 자기네들 거 이제 치적으로 삼기 위해서 국익을 포기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이 나타나게 됐고 이게 나오게 되면서 이제 대통령실이 체코 원전 수출 잘 됐냐 이거 진상조사까지 이제 지시를 했다. 지금 상반기 주도주 역할을 했었던 원전주가 급락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도 함께 급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양측 합의문에서 원전 수출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한 기당 1조 규모의 물품과 용역 구매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수출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가 한 12조에서 15조 정도의 수주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지금 1조 규모다라고 하면은 한 5에서 10% 정도 되는 지금 용역 구매 계약으로 볼 수가 있겠거든요. 만약에 이 물품 용역 구매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냥 한 기당 5,600원 현찰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보증 신용장을 발행을 해야 된다.
됩니다. 이 신용장 같은 경우는 이 은행이 웨스팅하우스 쪽에다가 지급 보증을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지재권을 지불해주는 조항이 되게 됩니다. 이것과 이제 별개로 기술 사용료 명목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원천 기술이 아니죠. 이 APR 한국형 1400 이게 이제 원천 기술이 아니에요.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우리나라가 동맹국이다 보니까 잘 먹고 잘 살라고 전수를 해준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기술 사용료로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알아서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거는 문제를 삼지 않겠는데 해외 수출은 또 다른 문제지 않겠습니까? 웨스팅하우스가 우리 좀 동맹국이니까 잘 먹고 잘 살라고 전수를 해준 거지 해외 시장에서 경쟁을 해버리게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문제를 웨스팅하우스 쪽에서 삼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거를 기술 사용료로 2,500억을 지급해야 된다. 그래서 합의 내용 같은 경우는 50년을 이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이 부분이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게 되느냐. 지금 그러면서 양측이 분쟁을 하는 이 종료 합의문에 차세대 원전에 대한 독자 수출이 검증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APR 1400 한국형 원전이 웨스팅하우스의 원전, 대형 원전에 대한 이런 원천 기술을 통해 가지고 개발이 된 건 오케이. 이거 원천 기술은 너네 거야. 기술 사용료는 오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웨스팅하우스의 원천 기술은 대형 원전이에요. 현재 지금 전 세계적으로 뜨겁게 관심을 받고 있는 소형 모듈 원전 같은 경우는 웨스팅하우스의 원천 기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의 한수원이 이 APR 1400을 기반으로 지금 이제 SMR, 한국형 SMR을 개발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자기네들의 원천 기술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를 자기네들이 검증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대로라고 하면은 한수원이 SMR을 개발을 하게 되고 이거를 해외로 수출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지재권 논란이 이제는 없어질 것으로 기대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형 원전은 지재권 줘야 되는 거 오케이인데 SMR은 어차피 웨스팅하우스도 뭐 원천 기술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니까 이거는 개발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독점 기술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인 수출이 가능한 것이 아니냐라고 기대를 하게 됐었는데 이 부분이 좀 무산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수원에서 자체 기술을 통해 가지고 SMR을 개발을 하게 돼도 웨스팅하우스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있었는지 확인을 웨스팅하우스 측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현재 지금 정리를 해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또 다른 지금 부분도 시장 진출 제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뭐 다양한 뭐 나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북미 지역 같은 경우도 있고 유럽도 있고 지금 이제 동남아나 아니면은 이제 지금 아프리카라고 하던가 그 중동 같은 경우도 있죠. 중동 같은 경우도 다양한 국가들이 있는데 사실 지금 적극적으로 AI가 급부상을 하게 되면서 원전 수요가 급등을 한 쪽이 북미 쪽하고 유럽 쪽이에요. 사실 동남아나 중동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 전력 수요가 미친 듯하게 올라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장 진출이 북미 지역은 한수원이 진출을 할 수가 없다. 수출을 할 수가 없다. 유럽 쪽으로도 수출을 할 수가 없다. 동남아나 중동으로 수출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지재권 명목으로 돈을 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새로운 악재가 아니에요. 당초 1월에 나오자마자 해당 뉴스 나오자마자 지금 동남아 중동 제3세계 같은 경우는 오케이인데 유럽 쪽으로는 지금 독자 진출이 어려워진 것으로 합의문에서 확인이 된다고 이미 1월 달부터 나온 악재인데 갑자기 지금 무슨 정치적인 그런 의도 때문인지 갑자기 이게 새로운 것으로 막 탈바꿈되게 되면서 언론에서 너무 지금 막 가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서 한수원이 최근에 이미 폴란드나 네덜란드 쪽에서 수주 활동을 철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가운데 긍정적인 부분을 살펴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중동 쪽 사우디나 아랍에미레이트 아니면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같은 제3세계 진출 같은 경우는 지재권을 내고 이제 웨스팅하우스 쪽에서 딴지를 걸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에 중동이나 동남아시아, 아시아, 아프리카에다가 북미에다가 유럽까지 전부 다 웨스팅하우스가 이 수주 활동을 펼칠 수가 없으니 한수원에게 해당 시장을 양보를 해준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웨스팅하우스 쪽과의 협력이 강화가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 원전 동맹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의 독점을 노리는 그림으로 지금 이제 한미 원전 동맹이 구축이 되고 있겠다. 지금 이 지재권 부분 같은 경우 비용 측면도 놓고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웨스팅하우스의 물품 용역 부분 같은 경우는 국내 원전업계에서 국산화를 하지 못한 부분이에요. 설계 부분이라고 하던가 원천 기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초에 이 부분 같은 경우 웨스팅하우스한테 돈을 줘야 됩니다. 원래 줘야 되고, 그리고 이 부분을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개발이 되어 있지도 않은 부분이고, 그리고 사실상 이 지재권 분쟁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나라가 수출 활동을 펼칠 때마다 난리가 나요. 실제로 지금 체코 정부 같은 경우도 웨스팅하우스 쪽과의 지재권 분쟁이 합의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 지금 수주 활동이 중단이 될 수가 있겠다. 한수원 쪽에서 빠르게 웨스팅하우스 쪽과 협의를 해야 된다라고 경고를 했거든요. 그 부분이 나오고 나가지고 이제 웨스팅하우스 쪽과 합의가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이 지재권 분쟁이 해결이 안 되면은 수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뭐 최근 들어가지고 나타나고 있는 거는 중국의 BOE 디스플레이 1위 기업이 미국에서 OLED 판매 금지 처분을 받았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OLED의 원천 기술을 미국 법원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중국의 OLED를 수출 중지를 시켜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지재권 분쟁이 수출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이 된 거니까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죠. 지금 UAE 바라카 원전, 우리나라 한수원이 이 원전 수출을 했을 때 당시 같은 경우도 계약 금액의 한 5에서 10%가량을 지재권 명목으로 웨스팅하우스 쪽에다가 지급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 부분을 예상을 해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한 1조, 2조 정도가 될 수가 있게 되는데, 사실 지금 이번에 이 합의문을 통해 가지고 나타난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웨스팅하우스의 물건 용역을 구입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기술 사용료 2,500억에다가 지금 아까 신용 보증이죠. 신용 보증이 한 5,500억 정도 이렇게 이제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한 8,000억 정도를 지금 이제 웨스팅하우스 쪽에서 지재권 명목으로 지불을 우리나라에서 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이거를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1조 정도를 구매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원래대로 놓고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예상 범위 안쪽이에요. 그러니까 예상보다 이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부분이 더 낮은 거죠. 싸게 계약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글로벌 원전 시장 확대에 따라 가지고 우리나라 원전 업계가 살아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원전 업계 같은 경우는 수긍하는 분위기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현재 그리고 웨스팅하우스의 이 유럽 진출 과정에서 어차피 현대건설이나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국내 원전 업계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미국 트럼프 정부가 미국에다가 300기의 원전을 짓는다. 3,000조 원의 이런 원전 시장이 열리게 되는데, 지금 미국의 원전 생태계는 전무한 상황이에요. 그냥 설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 정도 있는 상황이고, 미국의 엔지니어링 건설 업체 같은 경우는 이런 원전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반드시 이 웨스팅하우스 쪽에 수주 활동이 확대가 되는 상황에 있어서 국내 원전 업계는 수출이 늘어날 수밖에, 급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겠고, 특히나 이런 웨스팅하우스가 주기기를 두산에너빌리티에게 주문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주기기 제작 과정에서 국내 원전의 소부장들, 뭐 MMIS 같은 핵심 부품들이 전부 다 탑재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국내 원전 업계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한수원 쪽에서 원래 예정대로 지금 이제 지재권 명목으로 웨스팅하우스에게 지불을 해야 된다. 사실 그 계약에서 아쉬운 부분 같은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지재권 명목으로 50년 동안 지불을 해야 된다. 이거는 좀 아쉽죠. 그리고 SMR 같은 경우도 원래대로다라고 하면 원천 기술을 그냥 우리나라 독자적으로 해서 법원에서 붙어볼 만도 했었던 내용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기술 검증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은 아쉬울 수가 있겠지만, 지금 언론에서 굉장히 논란을 만들어 시키게 되는
있는 것처럼 그 정도의 중차대한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이 합의문에서 수긍할 만해요. 수긍할 만한 내용으로 지금 나왔고 이미 악재까지도 1월 달에 다 노출이 되었었던 부분인데 이게 지금 재부각되게 되면서 원전주를 급락시키게 되는 그런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겠죠. 실제로 지금 다음 주에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미국의 원전의 그런 건설을 위해 가지고 우리나라와 협력을 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 이 지금 국익을 위해 가지고 좀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걸 들쑤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좀 국익적인 문제에서 아쉽다.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지금 한수원은 미국 땅으로 독자 진출은 당연히 불가능해요. 웨스팅하우스가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근데 한수원이 지금 웨스팅하우스와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해가지고 미국으로 진출 방안을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되면서 한수원이 일부 이제 용역 금액들을 가져갈 수밖에 어차피 웨스팅하우스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한수원의 그런 수주 활동 같은 경우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팀 코리아에서 각자 도생으로 전환이 되게 되는 거죠. 글로벌 원전 업계에서 특히나 중국을 배제를 하고 이런 원전 사업들을 펼쳐야 되는 미국 땅이나 유럽 땅 그리고 안보 문제에 있어서 중국과 미국의 줄다리기를 하겠지만 결국에 미국의 안보가 필요한 사우디나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중동의 수장 국가들은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이 핵에너지를 활용을 하는 그런 러시아하고 활용을 하는 그런 계약들 같은 경우는 추진하기가 사실상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자유 진영에서 글로벌 원전 업계가 한국 외에는 사실상 대안이 없습니다. 한수원의 몫은 좀 줄어든다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원전 업계 그런 일감 같은 경우는 폭증을 할 것이 당연시 되고 있고 심지어 이 줄어드는 한수원의 몫 같은 경우도 당연히 지불을 해야 되는 내용이다. 이미 지급하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 과도하게 좀 악재가 반영이 되게 되면서 원전주 주가가 좀 급락을 하고 있고 심지어 지금 대통령실에서 해당 부분에 따른 전수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악재가 조금 더 나타나게 되면서 단기 반등이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네, 일단은 단기적으로 다음 주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원전 협력 관련된 논의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었던 이 내용 이미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조인트 벤처 설립과 관련된 부분들이 한미 정상에서 나와주게 된다라고 했을 때 급반등 같은 경우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해당 부분들 체크를 하게 되면서 너무 과도하게 지금 낙폭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중장기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펀더멘탈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언론이나 지금 뭐 이제 정치권에서 좀 논란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적인 노이즈는 피할 수가 없어요. 해당 부분에 따라서 주가는 좀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긴 관점으로 놓고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국내 원전 업계를 대체할 수가 있는 게 자유진영에서는 없다라고 하는 거겠죠.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종목들도 좀 체크를 해보면요.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용 주기기 제작이 가능한 초대형 단조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는 대체불가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철강을 다루는 게 주조가 있죠. 틀에다가 붕어빵처럼 철물을 부어가지고 굳혀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겠고 단조 같은 경우는 이 물건을 초대형 단조 기계를 통해서 망치로 두드리게 되면서 이 강성과 이런 것들을 강화시키는 엄청나게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단조 같은 경우는 원전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활용이 되어야 되잖아요. 주조 대비해 가지고 제작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고부가 가치 지금 이제 철강으로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가능한 초대형으로 원전용 주기기급으로 단조를 칠 수 있는 게 전 세계 중국 빼고 한 3개 기업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원전 쪽으로 놓고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거의 지금 두산에너빌리티하고 유럽의 한두 곳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대체 불가의 그런 기술력이다. 지금 이미 웨스팅하우스 그리고 미국 SMR 기업들과 주기기 제조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수원과의 합의문에 전혀 타격을 받지 않는 기업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자유진영의 원전 주기기에 있어서 제작 대체 불가 기업이겠고요. SMR 양산 체제를 확보를 하게 되면서 미국의 SMR 기업들이 중국의 단조 기업들에게 원전 필수 그런 부분들을 제작 의뢰를 할 수가 없겠죠. 이런 뭐 정보들이 새어 나가게 되면은 안 되니까.
한수원으로 수주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원전 르네상스에 있어서 글로벌 최대 수의 기업임은 확실하다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한전 기술입니다. 한미 원전 동맹을 통해 가지고 3,000조 미국 원전 시장 진출 가능성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웨스팅하우스도 유럽 같은 경우는 독자 진출을 해가지고 돈을 벌겠으나 미국 땅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좀 충당을 하는 게 어렵다. 한국이 좀 도와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원자력 발전 협력 관련된 강화논의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한수원 측이 이제 가져가게 되면서 한전 기술 같은 경우도 수혜를 받게 될 거고요. 현재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아마 거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게 SMR 공동 실증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 원전 기업의 SMR을 설치를 해서 공동 실증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하청을 넘어가지고 이 SMR 쪽에서는 운영 권한을 나눠 갖는 동등한 파트너십이 기대가 되고 있다. 해당 부분들,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자력 발전 관련된 협력이 논의가 되었다. 앞으로 SMR 공동 실증 진행이 될 거다. 이 자체가 이제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수가 있겠고요.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지금 나타난 지재권 예상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면서 제3세계 원전 같은 경우는 이제 합법적으로 우리나라가 싹쓸이 할 수가 있는 권한을 얻게 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사우디 쪽, 지금 사우디 쪽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UAE 쪽 이쪽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싹쓸이를 할 수가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원전 관련주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눌릴 만한 타이밍이 있어요. 차익 실현이 나올 만한 그런 타이밍이었는데 악재가 동반이 된 그런 조정 같은 경우는 싼 가격에 담아줄 수가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죠. 원전 관련주도 굉장히 강조를 드렸는데 아직 전성기 안 왔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번 급락이 아직 좀 원전 관련주도 못 잡은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고, 이미 지금까지 원전 관련주들을 들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5년 이상 중장기적으로 이런 글로벌 원전 르네상스의 실질적인 추진 과정을 보게 되면서 근데 원전 업계의 이제 어니 서프라이즈 같은 경우도 봐야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잠깐 이 흔들리는 부분들 좀 나타나고 있는데 담담하게 중장기적인 관점 견지하시면은 좋을 것 같다.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원전 관련된 최근 악재 부분들 좀 분석을 하게 되면서 투자 전략을 좀 잡아드려 봤습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 시청해주시는 분들에게 다양한 투자 관점 제시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당일 급등이나 상한가 그 이상 기대가 되는 종목들은 유튜브 통해서 제시해드리는 게 어렵죠. 그래서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단타 종목들 지금 제시해드리고 있어요. 당장 어제 찍어드린 우양 하루 만에 20% 30% 급등 나타나고 있겠죠. 이런 식으로 당일 급등 상한가 기대되는 단타 종목들 이렇게 올려드리면은 한 100만원 200만원 이 정도로만 투자를 하셔서요 하루에 한 5만원 10만원 정도 단타로 벌어 가본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재밌게 참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타 정보뿐만이 아니라 당일 이제 실시간 투자 전략들 같은 경우도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당 단타방 어떻게 입장하실 수가 있는지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고 계시는 급등 타이밍 유튜브 채널 맨 위에 T로 시작하는 파란색 링크 올려놨죠. 이거 해외 메신저 텔레그램 통해 가지고 오픈을 해 놓은 거고요. 이거 링크 이제 눌러 주시게 된다라고 했을 때 무료 설치, 무료 입장 전부 가능하시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 시청해주시는 투자자 여러분들 실전 계좌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는 주요 정보들 드리기 위해서 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나가시기 전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 좋아요 그리고 댓글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좋아요, 댓글 하나하나가 급등 타이밍에게 정말 큰 도움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은 급등 타이밍의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